고려시대의 공무원, 과연 어떻게 뽑았을까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에 만들어진 단 한 장의 문서를 가지고 당시 고려가 어떤 인재 선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짧은 한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볼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려 현종 15년, 그러니까 서기 1024년에 제정된 규정인데요. 당시 과거제도의 예비시험, 그러니까 본고사를 치르기 위한 자격시험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기록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뜯어보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보죠. 고려가 인재를 선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규칙, 바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선발 인원을 할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판제 주연천 정이상, 쇠공 3인, 500정 이상 2인 이하 1인. 이 한문 문장의 구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글자가 바로 맨 앞에 있는 판입니다. 이 글자가 문장 전체의 서술어, 즉 동사 역할을 하는데요. 판단하여 결정하고 명한다 라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그냥 권고가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명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무엇을 명령했는가? 제주현, 즉 전국의 모든 주화현에서 1000정 이상인 곳은 쇠공 3인, 3명을 쇠공으로 보내고 500정 이상인 곳은 2명, 그리고 그 이하는 1명을 보내라고 딱 정해준 겁니다. 이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명확해지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정인데요. 이건 단순히 사람 1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 성인 남성을 가리키는 인구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편 거죠.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인재가 나올 확률도 높다고 보고 더 많은 기회를 준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단어가 바로 쇠공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해마다 바치는 곡물이란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곡물은 특산품 같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재였죠. 각 지방에서 매년 인재를 선발해서 수도로 보내는 제도, 이것이 바로 쇠공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숨어있던 유능한 인재들이 중앙관계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던 겁니다. 좋습니다. 인구 비례로 인원을 할당하라는 규칙은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럼 그 다음 구체적으로 누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인재들을 뽑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계수관 시선,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선발의 주체와 방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의 핵심은 맨 앞에 있는 영, 령자입니다. 이 글자는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사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거든요. 즉,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누구에게 명령을 하느냐? 개수관, 바로 지방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느냐? 시선, 즉 시험을 봐서 선발하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관이 자기 마음대로 아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시험이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도록 강제한 겁니다. 그럼 시험 과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술업, 다른 하나는 명경업입니다. 제술업은 시나 문장을 짓는 능력, 그러니까 문학적 재능과 작문 실력을 주로 평가했고요. 명경업은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을 평가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고려가 실무적인 행정에 능한 문장가와 또 국가 통치 이념에 해박한 학자, 이 두 가지 유형의 인재를 모두 필요로 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경업 시험 규정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명경 즉시오, 오경각 일기. 여기서 마지막 글자, 기를 한번 보세요. 이 한자는 보통 책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해석이 오경각 과목을 책상 하나로 시험 본다? 이건 문맥상 전혀 말이 안 되죠.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학자들은 이것이 필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자, 즉 오타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원래 글자는 책상기, 기가 아니라 모양이 비슷한 꾀책, 책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 책이라는 글자는 시험 과목에서 쓰일 때 특정 주제에 대한 정책 논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기를 책으로 바꿔서 다시 해석해 볼까요? 오경 각 과목에 대해 정책 논술 하나씩을 시험 본다. 이제 의미가 완벽하게 통하죠. 이런 식으로 역사 기록에 있는 오자를 바로잡아가며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방에서 시험에 합격하면 끝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아주 엄격한 2차 검증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의례송경, 국자감, 갱시.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 의례송경은 관례에 따라서 수도, 즉 개경으로 보낸다는 뜻이고요. 뒷부분, 국자감, 갱시는 국자감에서 다시, 갱, 시험, 시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뽑힌 인재들은 전원 수도로 올라와서 당시 국립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에서 2차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던 겁니다. 혹시 모를 지방의 부패나 부정을 막기 위한 강력한 중앙통제 장치였던 셈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입격자 허부거. 입격자, 즉 이 국자감의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허부거, 본 시험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은 본 과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기 위한 일종의 예선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한 젊은이가 관리가 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치르는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수도까지 올라와서 국가 최고기관인 국자감에서 치르는 2차 시험까지 통과해야만 비로소 최종 시험인 과거의 출발선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방관이 엉뚱한 사람,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한 부적격자를 추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려의 시스템에는 그에 대한 아주 엄격한 처벌 규정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마지막 구절, 기비인 국자감 감찰죄입니다. 기비인, 즉 그 보낸 사람이 자격 미달인 부적격자일 경우 국자감이 감찰해서 그 죄를 묻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찰죄는 바로 그 사람을 추천한 지방관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이었던 거죠. 이를 통해서 부정한 청탁이나 정실에 의한 인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서 전체를 다 분석해봤습니다. 인구에 기반한 할당제부터 시작해서 1차 지방시험, 2차 중앙검증, 그리고 추천한 사람에 대한 책임 규정까지 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시스템은 당시 고려 사회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기록을 통해 본 고려의 시스템은 결국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려는 아주 정교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인 선발 방식, 또 지방과 중앙이 서로를 견제하는 2단계 검증 절차, 그리고 강력한 책임 규정까지 이 모든 장치를 통해서 가문이나 출신 지역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능력만으로 인재를 뽑으려는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고려는 이처럼 제도적으로 공정한 인재 선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고 완벽한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과연 완전히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천년 전 고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